2022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2022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7권의 책 그리고 2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장편 소설이고요.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재밌게 읽은 책이었는데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책이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 소설은요,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살게 된 제일조선인들의 삶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중심 인물은 선자인데요. 부산 영도의 작은 마을에서 하숙집을 하면서 살고 있던 이 생활력 강한 여성이 어떻게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 갖은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 어떻게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게 되는지 아주 생명력 넘치는 글로 펴내낸 소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권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선자의 손주 세대에 이르러서 이야기가 종료돼요. 우리가 흔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학교에서 배워서 외우기만 했었던 그런 해방 전후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데다가 그 후대의 삶도 아주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단순히 지식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서사와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도 이 2권을 아주 홀린 듯이 읽었고요. 어떤 소설들은 읽다 보면 이게 소설이라는 게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소설을 재미있게 읽는 사람이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유난히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마음을 종종 느꼈는데 이 파친코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소설입니다. 또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링크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파친코 소개해드렸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트로피컬 라이트입니다. 이 장안의 화제가 된 표지 정말 예쁘죠? 제가 저번 달에 그 조예은 작가님의 스노볼 드라이브를 정말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당연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단편 소설이 8편 실려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환상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주 긴밀하게 현실 세계의 어떤 사실들, 상황들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어서 더 좋은 소설이고요. 소설이니까 보시는 분마다 감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책이 뭔가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읽혔어요. 이 8편의 소설에는 모두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각자의 사정으로 약간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깨뜨리는 존재들이 등장해요. 이것은 우연이기도 하고요. 그 외로운 마음이 불러들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 읽으면서 뭔가 마음이 굉장히 찡하고 처연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너무 막 우울하고 무겁고 이렇지 않게, 과하지 않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었어요. 여기에 실려있는 단편소설 각각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로그라인을 제가 이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 3분 남짓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보시면 각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링크를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예은 작가님의 소설 트로피컬 라이트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 김초엽 작가님 소설을 약간 한 발 늦게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읽을 때마다 이걸 왜 이제야 읽었나 싶고, 동시에 이제라도 읽었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이 책도 정말 멋진 책이었습니다. SF 소설집이고요. 7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배경은 지구 혹은 우주, 다양한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소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낯선 것과 낯선 것이 만나게 되는 순간, 그 희박하고 귀한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소중하게 피어나는 연결과 이해,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투명하고 좀 따뜻한 소설이어서 읽다가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인스타그램에 추천드리면서 이 김초엽 작가님 전작이었던 사이보그가 되다를 함께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사이보그가 되다를 통해서 김초엽, 김원영 작가님이 함께 이야기했었던 어떤 몸의 가능성, 장애와 트랜스된 신체, 인식의 전복 같은 이런 화두들이 이 책에 녹아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읽는 것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꼭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제의식들을 품고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탄탄하고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아, 진짜 천재가 아닌가. 이 시대의 작가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저는 다음 달에도 또 김추엽 작가님 다른 책들 찾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진짜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빨리빨리 읽고 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추엽 작가님의 방금 떠나온 세계를 제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듀나 작가님의 책, 그 겨울 손탁 호텔에서입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무슨 예쁜 표지 경연대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책들만 골라 읽었네요. 이 책도 단편소설집이고요. 미스터리 추리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대체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결말이 딱 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열려있는 결말로 유도되는 그런 소설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만 담은 소설이 아니라 진짜 정교한 구성, 그리고 그 안에 사회적인 사안들까지 담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 읽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책이 정말 유명한 그 고전 미스테리 소설들 있죠. 그 소설들을 오마주하듯이 차용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진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소설들 있잖아요. 뭐 에거서 크리스티나, 엘러리 퀸 같은 작가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소설들을 많이 읽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 소설의 재미와 흥미를 다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 공보기 분께서 라이브 때 듀나님 소설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기존의 미스터리 책들 그리고 그 화법에 익숙하셨던 분들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숨은 재미가 있는 책이겠지만 저같이 약간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치만 다소 어려웠다고는 해도 이 문장의 매력 그리고 사건을 풀어내는 어떤 정교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책이었어요. 듀나 작가님의 책 그 겨울 손탁 호텔에서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율리체의 인간에 대하여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그 트레바리 독서 모임을 처음으로 신청해봤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임지은 작가님이 클럽장으로 계셔가지고 얼른 신청을 해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선정된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이 책을 두고 코로나 시대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인 도라는요, 도시에서 아주 활발하게 광고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에 이런저런 우연들이 겹쳐서 굉장한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주 새로운 일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게 주변 이웃들의 존재예요. 원래대로였다면 정말 만나지도 않았을, 접점도 없고 친해질 리도 없었던 그런 이웃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옆집에 사는 남자 한 명은 굉장히 뭔가 폭력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지만 불쑥 도라에게 찾아와서 가구도 고쳐주고 정원도 손봐주고 아무튼 좀 묘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라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개인이 정말 그 고립이라는 사건을 몸소 경험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고립은 또 참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이 소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인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환경이나 주변에 대해서 가지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어떤 가치관 같은 것들, 대처 방법들도 굉장히 섬세하게 다채롭게 보여줬고요. 독서 모임 하는 내내 정말 얘기거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율리체의 장편소설 인간에 대하여 소개해드렸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진송 작가님의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이고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이 책 관련해서 약간 TMI를 좀 해보자면 제가 차녀입합이 있고 이진송 작가님의 광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간 나왔을 때도 제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계속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곧 출간될 제 책을 편집해주신 편집자님께서 이 책에 이렇게 친히 작가님의 사인을 받아와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죠. 제 책의 편집자님이 이 책도 편집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이 책을 받아서 즐겁게 읽었더랬습니다. 이 책은요, 미디어와 대중문화 속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는 책입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방송들, 대중의 웃음을 혹은 공분을 샀던 어떤 사건이나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해보는 거죠. 그 안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있는 어떤 차별적인 면모라든지 폭력적인 웃음 같은 거요. 그런 걸 살펴보면서 사회적인 인식을 전복해보고 우리 개개인이 조금 더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해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중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왔던 청소년 임신 관련 에피소드, 갯마을 차차차에 나왔던 은근한 어떤 폭력들, 그리고 설광화, 역사 왜곡 같은 것들이요. 저는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TV를 보거나 연예 뉴스 같은 거 보면 뭐라 그러죠? 좀 미묘하게 찝찝해질 때가 있어요. 아, 찝찝하긴 찝찝한데 그 기원이 뭔지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은 나의 찝찝함의 그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한 언어로 파헤쳐보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저의 굳은 인식을 깨주는 책, 저를 딱 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책들을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제가 책을 보는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뭐 그렇게 어렵게 사냐. 웃자고 하는 건데 뭐 죽자고 그렇게 딴지 걸면서 아주 피곤하게 무슨 말을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방송이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섬세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치가 더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명실상부 저의 최애 작가님으로 자리 잡은 이진송 작가님의 책 아니 근데 맞아를 제 두 번째 픽으로 추천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타투하는 의사 라는 책이고요. 조명신 작가님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작고 얇은 책인데 북저널리즘에서 나오는 시리즈거든요. 진짜 재밌는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주제는 제가 정말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타투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과거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판례에서는 타투 행위를 의료시술 행위로 보고 있고 이 시술은 의료인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요. 그래서 현재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하는 것은 다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지금의 현상과도 완전히 맞지가 않고 타투 시장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 책은 타투를 하는 의사인 조명신 작가님의 책인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아주 합법적인 타투이스트인 거죠. 이분이 이제 의사이자 타투이스트로서 타투가 위험하다면 얼마나 어떻게 위험한지, 왜 합법화가 안 되고 있는지, 이 낡은 법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우려는 무엇인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이 짧고 얇은 책에 아주 밀도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가님의 포지션 자체가 의사이자 타투이스트이기 때문에 타투의 역사나 디자인, 어떤 개인적인 사연들보다는요, 위생과 법,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담겨있는 책이에요. 저도 타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재미있게 본 책입니다. 타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명신 작가님의 책 타투하는 의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9월에 공백이가 읽은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이 책들을 정리하고 촬영하는 내내 밖에서 계속 가을비가 오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날이 굉장히 쌀쌀해질 것 같거든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책 읽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